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만찬 얘기를 저희가 좀 3부에서 했는데요. 이 만찬을 좀 야당 지도부하고도 좀 해야 되는데 야당하고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거부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 당대표 취임, 그러니까 당선됐을 때. 네. 그때 이제 이준복 수석이 왔을 때 전화 통화까지 했어요, 대통령하고. 기억납니다. 예, 전화하는 거. 근데 이제 다음 날 이제 공선법 위반으로 기소장이 날아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깨지고 실제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이재명주의 수사만 했기 때문에 네. 만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색하게 만들었죠, 분위기 자체를. 민주당 얘기 자연스럽게 보면 민주당 지금 이른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민주당 내부도 조금 말들도 많은 것 같고요. 좀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는 뭐 이제 비명 친명 네. 뭐 이제 나눠서 뭐 토론회도 하고 싸움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컨대 당 대표를 향해서 근거 없이 특별한 증거나 근거 없이 수사 뭐 소환 조사를 한다거나 이러면 당이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전선에는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리더십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말들이 좀 나오는.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의 전략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앞서 저희가 뭐 얘기했지만 뭐 파면, 해임 그리고 이제 탄핵. 뭐 이런 세 가지 길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리고 나서 결기 있게 좀 싸워야 되는데 또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다. 그리고 심하게는 야당인데 169석이나 가지고 있는 큰 야당인데 별로 존재감이 없다. 그 지지율이 안 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오히려 여당에게 끌려가는 이런 방식의 당의 운영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비토가 좀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이냐. 뭐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좀 산만하다 당 내부가 뭔가 막 이러저렇게 어수선하다 뭔가 일치 단결해서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느낌은 안 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소개 하나 해드리면 뉴스피임 의뢰로 RS너치가 지난 27일 28일 날 조사한 여론조사인데요. 정당 지지율을 조사했습니다. 민주당 33.7 국민의힘 27.6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12.2%포인트가 하락했고요. 민주당도 3.9%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입니다. 정당들은 계속 떨어지는 모양새예요. 뭐 사실 반사적으로 민주당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민주당도 좀 하락하는 모양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도 더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해서 민주당 지도부의 총체적 난국이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측근들 전부 다 막 구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메시지도 못 내고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그냥 끙끙끙 앓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치고 나가는 대참면도 전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정부터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당대표 대선 후보까지 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결기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가지고 뭐 리더십이고 뭐 국정 방향 이런 거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구심점이 흔들리는 것이고 지도부에서는 또 안 그렇습니까? 장경태 의원 뭐 빈곤 포르노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캄보디아에 사람을 보냈네 안 보냈네 부르고 있고 뭐 박찬대 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장경태 의원 포함이고 김성환 정책위의장까지 지도부에 그래도 그 아주 주요한 핵심 인물들이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에 다 휘둘려가지고 뭐 TF를 만드네 어떻게 하면서 사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면이 있었고 야당 지도부들이 그런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헛발질들이 좀 있었다. 변희재 대표님도 비슷하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거는 전혀 헛발질이라고 보진 않고요. 저는 제대로 슛을 쐈는데 슛이 좀 빗나갔다. 슛이 빗나갔다. 그러면은 다시 제대로 차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른바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제 바로 갈팡질팡인데 핵심 사안은 뭐냐? 이재명 대표가 중심으로 돼가지고 예전에 삼김식 투쟁 야당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손을 잡고 협치를 할 거냐 그러는데 사실은 협치는 이미 여당이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부 여당이. 그러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갈 길은 예전 삼김식 투쟁 야당밖에 없는 건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못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자기가 이제 걸려 있다 보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좀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야당 대표로서 무슨 노선을 지향하는지가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꼼꼼하고 유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그 이제 수권이 가능한 대한정당이다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네. 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여당이 잘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야당이 있어라는 국민적 지지를 모아서 지지율 그 상승으로 가야 되는데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오히려 일을 좀 엉성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공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아니 왜 저렇게 대응도 제대로 대응을 못해 못하느냐. 이런 이제 비판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제로 당 내부의 모든 의원들이 그냥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뭐 실제로 뭐 뭔가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의 어떤 협연 같은 어떤 이제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 이렇게 어떤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는 굉장히 하모니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팀 플레이가 중요한 건데 축구도 그렇지만 근데 이 지금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직이 상당한 위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협화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뭐 민주주의 4.0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이낙연계가 다시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요거 좀 의미 있다고 봐야 되나요? 유시민 이사장이 최근에 기고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조금밖에 조홍천, 금태섭, 뭐 박용진, 김혜영 이 의원들 말하는 건데 조금밖에 향해서 좀 쓴소리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양측근이 다 구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건 완전히 불법이고 조장할 수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결사항전을 가야 되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전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수 있다는 걸 대비하고 그 이유를 준비하는 세력들이 이제 막 모이는 거죠. 한사모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부 여당 쪽에서도 이렇게 야당을 정말 무시를 하거든. 이 거대 야당을. 무시하는 이유는 저 당은 단일대우가 아니기 때문에 커봐야 이재명 대표만 정리되면은 어차피 오합지졸이다. 여기에 지금 딱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거가 되기 때문에 다른 뭐 미래를 생각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근데 제가 거네요. 민주당 취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서른 의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가서 이낙연 대표를 모셔올 겁니까? 라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직 시기는 아니라고 하긴 하던데. 예, 그리고 아니 근데 왜 가신다 그러는데 안 갔냐라고 하니까 가긴 간다. 내년 1월 정도에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왜 안 가냐라고 그랬더니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좀 분위기가 좀 잡히면 가려고 한다. 이제 이런 편하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낙연 대표를 불러다 논다 한들 지금 국민들이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부를 때 와야 되거든요. 정치인은. 근데 지금은 아무도 이낙연 대표를 부르지 호출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대안이야라고 해서 나타나면 저는 오히려 대안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섣부른 움직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민주당 당내에서도 이낙연 대표로 될까? 또 다른 새로운 뭔가가 필요한 거 아니야라는 흐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앞서 이제 그 변희재 대표 말씀하신 대로 확고한 지도력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노선, 칼라 뭐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야 지지율이 오른다고 봅니다. 지금 뭐 헛발 중에 하나 중에 뭐 헛발이라고 지금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더 탐사 그 취재 관련해서 특히 한동훈 장관 자택을 또 그 더 탐사 기자들이 또 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집을 무단 침입했을 때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지 않느냐라는 얘기도까지 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저는 이 집에 이렇게 취재를 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지금까지 이게 주거 침해 걸리나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현관에 들어가는 게 걸린다는 게 그냥 그랬으면 기자들 지금 수십 명이 이미 다 처벌됐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윤창중 씨 그 원시동산 사건 때 예전에 김포에 있는 아파트에요. 몇십 명이 그냥 아예 진을 치고 한 달간 문을 차고 마이크를 그 틈에 집어넣고 이거 다 했단 말이에요. 사진도 다 나오고. 조국 교수 때 조민 그 딸은 말할 것도 없고 조국 교수 집에 또 몇십 명이 해가지고 다 짜장면 찍고.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유석춘 교수라고 그 일본 위안부대에서 발언했던 분도 그분도 늘 그렇게 했었는데 그랬으면 사실 그분들 다 검찰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나는 그럴 때 검찰이 심각하게 이거를 수사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단지 법무장관 집이라고 해가지고 무시무시한 범죄인 것처럼 막 네. 테러인 것처럼 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떠는 게 납득할 수가 없어요. 현장 취재에서는. 저는 그런 정도 집에 취재 가는 게 왜 문제인지 자체가 그걸 만약에 난 그게 주거침입이라 그러면요. 그거 법 바꿔야 됩니다. 주거침입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법적 전공 다 하셨으니까. 주거침입으로 네. 볼 여지가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공동 현관. 근데 저는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더 탐사가 한동훈 장관의 집을 찾아간 목적이 뭐냐면 뭐 취재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목적을 분명히 했어요. 압수수색 당했을 때 기분을 느껴보라는 식으로 해서 찾아간 거였잖아요. 예. 아니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받아서 압수수색하는 거랑 취재라는 목적을 빙자해서 그냥 무단으로 찾아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아 정말 더 탐사가 무슨 법원에서 뭐 정당하게 영장 발부받아서 취재한 거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정말 말 그대로 취재의 목적이었다 그러면 말씀 주신 내용들이 그러려니 하겠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들이 우리 압수수색의 기분을 느껴봐라 하고 찾아간 게 이게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기분을 측면이 있는 것 느껴봐라.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워딩은 좀 그 서툴고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한동훈 장관이 여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니까 스토킹 범죄로 스토킹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 기자가 취재하고 뭘 물어봤다고 해서 스토킹 범죄, 스토킹 혐의로 고발을 한다? 공인이? 그러니까 공인이 공적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공적으로 답변하면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을 무슨 굉장히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처럼 스토킹이나 하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탐사 입장에서도 이 보도를 늦출 수가 없다라는 판단 속에서 더 세게 취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를테면은 그 현관 앞까지는 네. 가는 거지만 집 앞에 가서 초인종 누르는 것은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법률적으로 다퉈볼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돼서 헌법학자 몇 분하고 제가 취재를 좀 했는데 네. 그러니까 공인 정치 깡패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치 깡패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치 깡패에 해당하려면 그 정치 집단으로부터 돈을 받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만수 뭐 유지강 뭐 근데 이런 뭐 얘기를 전혀 했습니다. 예. 전혀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안은. 그리고 공인이 공인답게 취재에 응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지 않는 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는 계속 벌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뭐 변희재 대표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12월 전국이 네. 이제 아마 거의 잘못하면 뭐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이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상황이거든요. 네. 이 상황 자체가.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모든 것은 대통령 주심자는 설사 소수라 하더라도 정부 여당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네. 대통령제예요. 예. 그게 아니면 내각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이 정부 여당 쪽에서 이거는 시각을 바꿔줄 수밖에 없어요. 안 바꾸면 이건 파국 가는 겁니다. 파국이다. 그러니까 네.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도 없고 예산도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그냥 마이웨이 하겠다. 이러면 대통령제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심각한 사안이어서 좀 그 생각 있는 좀 국민의힘 사람들이 좀 정돈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김재수 위원장이 짧게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몇 초밖에 안 남았긴 합니다. 네, 화물연대 문제는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예.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을 불가피하게 했지만 특히 그 이 화물 기사분들의 운임이나 이런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뭐 유가 보조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그다음에 또 화물연대에 조금 전향적인 그런 정책들도 같이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토크킹 열띤 토론인데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요. 변희재, 장윤선, 김재섭 위원장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